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물리학 박사 출신의 문 신임 차관은 기초과학과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목이 붓고 따끔거리는 증상의 후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치료하면 일주일 안에 통증이 사라지지만 내버려두면 평생 쉰 목소리가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터치스크린으로 활용해 동영상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위치 파악 기술을 이용한 건데 거울뿐 아니라 책상이나 벽면 등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문미옥 1차관은 포항공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와 이화여대 연구교수를 지냈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여성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앞장서온 문 신임 차관은 기초과학 분야와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무정지를 요청한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과 관련해 미국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에서 연구소 측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와 이면 계약은 없고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내용의 서한에 대해 해당 계약이 미국 법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됐더라도 디지스트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스트와 연구소 사이의 이중 협약서와 관련해선 협약 체결 시에 유상인 용역연구협약서와 무상인 공동연구과제 협약서를 함께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에는 공동연구과제 협약서만 제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스트 감사 과정에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디지스트 총장 재임 시절 국가연구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제자 편법 채용 의혹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요구에 대해 과학자들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국가연구비를 부당하게 해외 연구기관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방식을 한국 과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처는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의 직무정지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과학기술계 인사 810명이 참여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과학기술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처는 또 일부 연구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전 정부 때 임명된 신 총장을 퇴진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주변에 목이 붓고 따끔거린다는 분들 많은데요. 후두염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방치하면 쉰 목소리가 평생 갈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후두염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돼 성대와 성대를 둘러싼 후두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걸 말합니다.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이 따끔거리고 가래나 쉰 소리가 나는 게 대표적입니다.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감기나 호흡기 질환 후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12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겨울에는 실외 공기가 기온차가 많잖아요. 신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서 겨울에 후두염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연령대로는 30대, 40대, 9세 이하 순으로 후두염이 잘 걸렸습니다. 후두염은 잘 쉬고 수분 섭취를 잘하면 대개 일주일 안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필요하면 소염제를 복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하면 쉰 목소리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기도 절개술을 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후두 주변으로 해서 점막이 다 부어요. 많이 붓게 되면 환자분이 숨이 차서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부어서 숨이 차서 돌아가실 수 있는 병이에요. 전문의들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셔서 후두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밀폐된 곳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다면 종종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암 발병의 약 4%는 과체중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협회는 지난 197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비만과 13개의 암 발병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결장암과 유방암, 직장암 등의 암이 비만과 연관성이 있었고 여성에서는 유방암이, 남성에선 간암이 체지방과 가장 많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비만 인구의 증가세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비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정밀 검사 결과 전국에 있는 노후관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백석역 사고 원인으로는 용접 부분 내구성이 지목되는데요. 특히 16곳은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도씨 넘는 물과 수증기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한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땅 및 시한폭탄처럼 서울 목동과 경기도 안산까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발 아래 깔린 열수송관은 모두 2,100여 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20년이 넘은 노후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이런 노후관들을 살펴봤더니 모두 203곳에서 지표면 온도가 3도 이상 높아 물이나 수증기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0도 이상 온도가 높아 사고 가능성을 보인 곳은 16곳에 달했습니다. 7개소가 현장 부착 완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2개소는 복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서 이와 함께 남방공사는 백석역 사고 원인으로 열수송관을 연결하는 용접 부분의 내구성을 지목했습니다.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열수송관은 모두 400여 곳에 달해 뒤늦게 보수에 나섰습니다.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된 443개소의 모든 위치를 파악하였으며 어제부터 파악된 모든 위치를 직접 굴착하여 동일 공법으로 용접한 부위를 전량 보수하거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남방공사는 내년 1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점은 여전합니다. 열수송관 관리는 공사와 민간이 거의 절반씩 맡아 이번에 사고가 난 서울 목동과 안산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발밑을 위협하는 불안 속에 정부가 열수송관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거울을 보며 양치질을 하고 화장하는 시간에 뉴스 등을 볼 수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거울을 터치스크린으로 활용해 음악이나 동영상,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위치 파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거울을 손톱으로 찍자 동영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을 건드리면 음악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화장을 위해 밝은 조명을 쓸 수 있고 형형색색 조명으로 분위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사물을 터치 입력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의 위치 파악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소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마이크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의 스마트폰만 활용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스크린이나 사물들을 터치 스크린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물을 건드렸을 때 나는 소리가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 등을 분석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17인치 터치스크린에서 4mm 안팎의 측정 오차를 보였고 책상 등 주변 물체의 위치나 소음이 변해도 1cm 이내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거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책상과 벽면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적용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스와 같은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고 스마트 TV나 거울에 터치 입력 기능을 넣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기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자가전에 저희가 자유롭게 터치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저, 사용자 경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모바일과 센싱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회 ACM 센시스에서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외행성인 세레스의 표면에 생명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기물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돈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세레스의 유기물이 풍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 최신호에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 떨어진 원시 운석 가운데 탄소 비중이 가장 높은 것보다 5배나 많은 탄소가 세레스 표면에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레스 표면의 탄소 화합물은 점토와 같은 물과 암석의 상호작용 산물과 밀접하게 결합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 사망, 천막 농성 등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카풀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둔 카카오가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입장 차이가 커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나흘 앞두고 전격 철회했습니다. 최근 격앙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뒤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택시기사 분신 사망한 사건 이후 택시업계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사망 택시기사 분향소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택시업계 반발에다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강행하려던 카카오가 갈등 상황을 잠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 등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고민 끝에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나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서비스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카풀 서비스 횟수와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면서 격화된 갈등 국면은 잠시 멈췄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업계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미국 IT 대표 기업 애플이 텍사스 오스틴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15,0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애플이 미 중부 텍사스 오스틴에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오스틴에 2곳의 대규모 애플 단지가 있지만 추가로 건물을 더 짓겠다는 겁니다. 오스틴 사옥에는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 제정과 판매, 컴퓨터 지원 부문 인력들이 근무할 예정이며 15,000명이 새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We'll start with 5,000 seats in the first phase, and we'll have the ability to expand to 15,000 in total over time. This makes Apple Austin's largest employer, and we're incredibly proud of that. 애플은 또 시애틀과 샌디에이고, 컬버시티에도 새 사무소를 열기로 했고 뉴욕과 보스턴에서도 수백 명의 인력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미 전역에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향후 5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올해 초 약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애플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자기 스스로 간지럼을 태우면 느낌이 없지만 남이 간지럼을 태우면 너무 간지러워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뇌의 정보 처리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과학 유튜버 이효종 씨와 함께 일상 속에서 궁금했던 과학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